고영주가 정구택과 친구라고요? 절친이에요? 둘이서 은밀히 만난 거 보니까 절친인 것 같기는 해요.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와. 더불어 이 동문이라고 하는 정우택과 단둘이 만나서 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가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정우택이 고영주한테 야, MBC 파업하고 뭐 이렇게 다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혹시 정권에 직접 압력 들어온 거 있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문제 삼겠다고. 그러니까 고영주가 아니 뭐 직접 들어온 건 아니고 뭐 이런저런 분위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둘이서 비밀리에 만나서 이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공개된 거고. 네. 고영주가 정우택한테 그랬을 거예요. 내년에 공천 하나 주지. 아마 그런 얘기 했겠죠. 제가 험하게 네. 나갈게. 씨발 막 공산주의라고 쳐 바르고 네. 노조 막 음해하고 나갈 테니까 하나 주라 이렇게 협상했겠죠. 그러니까 고영주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는 문재인 대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장에 나와서 문재인 공산주의자 맞아 이렇게 근거를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변호인에 나왔던 그 당시 불임 사건 뭐 변호사냐, 뭐 재심 변호사냐 뭐 이런 자잘한 논란 다 빼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죠.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보수에 가까운 분이에요. 예, 보수입니다. 건강한 보수에 가까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가의 보도처럼 맞는 칼처럼 진보 쪽 이야기를 하면 다 공산주의자처럼 몰아버리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였으면요. 이미 자유한국당은 사살됐어요. 다 죽었죠. 예, 이미 사살됐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고영주가 얘기한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 아니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해산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좀 웃기는 짬뽕인데 말을 섞어서 지금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거 공산주의자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 증거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야. 국정원 해체 주장했다는 거고요. 통진당 한청년 전교조 등을 비호했다고 하는 거고요.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 결재 왜 그때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뭐 문재인이 막았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니었고요. 네. 북한의 주적 표기를 반대하고 집권 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북한 핵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대북 제재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의 주장을 했고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하고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체결 반대 등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 틀린 것도 많아요. 천안함 침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보 지정에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천안함 폭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틀린 말들 많아요. 여기 보면은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절차상의 여러 가지 저는 보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절차를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에 이제 임시 배치 북한이 이제 미사일 뭐 관련한 지금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나는 이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확신범 그게 아니에요. 고영주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써먹어 왔던 국정원 애들이나 댓글로 달면서 해왔던 그 프레임을 법정에서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근거로 봤을 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틀림없어. 내가 무슨 죄야? 이거거든요. 굉장히 그 섬세하게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게 해군기지 반대했냐 안 했냐 북침이냐 침묵이냐 이렇게 사실관계 팩트에 들어가면 고영주 프레임에 말리는 거죠. 이건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군기지 반대하면 공산주의인가 보구나. 천안함 침범한 공산주의. 이게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고영주가 그래도 그 공부 잘한 놈이었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몰라서 이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권PD가 정확히 지적했는데 법정에서 고영주에 대한 잘못을 물음했을 때 자기가 자기 양심상 봐도 족같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네 아니요 말하기도 존나 쪽팔린 거야. 본인이 봐도.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헛소리를 하면 자기의 잘못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공산주의자 이 키워드를 기자들이 뽑아버린다고.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고도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자기가 나 이거 잘못, 예를 들면 내가 박근혜 정부하고 어째 해서 언론을 탄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언론이 탄압했는지 안 했는지의 진실 여부를 기자들이 기사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가지고 현직 대통령 공산주의자 맞다 그러면 일제히 고용주가 잘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회자되지 않고 문재인이 공산주의 맞다 이것만 키워드로 뽑아버리면 클릭 수가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이비 언론 출신들이 저지르는 언론 플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정확히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언론 개혁의 문제랑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법정에서 유죄 받거나 기소만 돼도 박문진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그럼요. 고용주가. 근데 지금 MBC, KBS 공영방송 개혁에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물밑에서 매개체는 문재인 공산주의자 이거지만 그렇죠. 사실 여기서 지금 헤게모니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물러날 것인지 말 것인지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좀 비열하다고 느끼는 거는요. 고용주가 한 말이나 국정원 심리전단이 한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알고 거죠.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 자기가 방송을 잘못 운영해서 쫓겨나거나 그에 대한 질책을 받아서 쫓겨난 게 아니라 문재인이 공산주의라고 자기를 쫓겨냈다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그 여론몰이를 통해서 재기를 노리려고 하는 고도의 술책인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먹히지는 않는데 끝까지 반항해보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이걸 누가 믿어요, 이거를. 왜 전통적인 공산주의자 원조 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되면 또 전통적인 공산주의자 노무현 대통령 되면 우리가 공산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도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이야기하는 건 더 웃기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고용주가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당시 대표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전력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것도 공안검사. 간첩 만드는. 변호인의 악역. 간첩 만드는 공안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공안검사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간첩 조작 사건에 관련이 됐을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이런 발언 자체가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말 불손한 집단들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 재판부가 작년 9월 달에는 고용주가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3천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게 이제 항소심이거든요. 나는 그거 승복 못해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승복 못하면 실형받으면 우리가 되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믿는 유일한 곳이 지금 문화방송이 돼버렸다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한 말처럼 인명권과 인면권의 그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정윤주 사장처럼 정윤주 사장이 인명권인데 인면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인명권을 가진 사람이 인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쫓아낸 거거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정권이 어디까지 선을 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공정성 차원에서 사법부하고 언론 이 두 분야는 그 뭐랄까요 정권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MBC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인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건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고용주 같은 방송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그냥 정권이 아파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그 자리에 딱 꽂혔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있는 어쩌면 제4부라고 불리우는 공영방송들을 좌지우지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선거 때는 국정원 댓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문재인 후보를 훼손하려고 나쁜 이미지 주려고 공적인 자리에서 강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댓글 단 거랑 똑같아. 그래서 문재인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했던 선거운동이에요, 사실은.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 11월에 지금 공영방송 재허가 심의를 하잖아요. 이때 저는 MBC만큼 반드시 허가 취소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이거를 운동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배구조 개선이 되지 않고는 MBC는 변함이 없이 악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은 재허가를 허가를 하지 않고 회수를 한 다음에 지배구조를 바꾼 다음에 다시 승인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 분명히 이 운동을 할 거예요. MBC 반드시 허가 취소돼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지금 MBC 구성원들이 90%가 넘는 투표율로 총파업을 결정했거든요. 9월 4일에 시작되는데 0시가 딱 되면은 송출 인력까지 다 파업해버려요. 네.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막. 전국적으로 MBC가 없어지면은 직장 잃는 언론인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국가가 제어가 하는 거 국가가 이들의 월급을 주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NBC를 만들고. 그렇죠.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이 악습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신민님 말씀이 사실 와닿는 게 너무 늦었어. 예, 너무 늦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박근혜 적폐는 검찰도 아니고 국정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언론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이라 나서가지고 싸우는데 지금 싸우는 거는 끝장 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일단은 이분들도 알고 보면 언론이라고 하는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언론 직장이 아니어서 그냥 회사원이었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힘을 실어주고 응원하는 게 일단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재세팅하는 부분은 저도 또 반은 또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걸 시스템화 시키거나 하지 않으면 또 정권 바뀌어서 이명박 같은 자가 들어오면 또 그렇게 또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진보 민주 세력이 잡으면 공영방송 하라고 놔줘서 존나게 씹히고, 그 다음에 저 새끼들이 극우 세력들이 잡으면 또 존나게 밟아버리고 우리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정부가 오든 저 정부가 오든 공정하게 그냥 방송에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하고 또 제 기쁜 소식 하나 또 들어야죠. 저희 공무원 노조가 이 투쟁 와중에도 전국에 언론 파업 노조 지지 현수막을 걸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부가 이 파업을 동의하기 위해서 매주 순회로 방문하기로.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도 개인 현수막을 좀 걸어서 곳곳에 지지한다. 이런 운동을 좀 했습니다. 저는 언론 개혁 지금 현재 그 구조 있잖아요. 의결 그렇죠. 구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차제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공영방송을 제외한. 왜냐하면 공정성 논리는 그 논쟁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요. 근데 기계적 중립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영방송을 제외한 MBC가 공영방송 하기 싫다 그러면 아예 공영방송 안 하는 상태. 최소한 공영 개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곳은 일단 기계적으로라도 공정성 지켜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모든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파를 공개하고 나는 언론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식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그러니까 공정 언론이라는 게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게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전 세계 그 시민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방송이 다 공공재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구 미국에서는 방송재는 공공재로 인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까 권피디가 얘기가 정확히 맞아요. 내 성향은 문재인이다. 우리 방송은. 내 성향은 조선처럼 그냥 그렇게 음습하게 하지 말고 나 김무성 지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난 친박이야. 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 쓰라는 거야, 기사를.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공정성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중파란 말이에요. 이 공중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중파의 파장이 왜 그냥 공중파는 선택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에 공중파를 의무적으로 주파수를 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공중파는 볼 수가 있다.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염원이 높은 것이고 이 제도가 서구보단 좀 더 발달되고 진화된 거라고 전 봐요, 솔직히. 그래서 공중파는 조선일보 이런 건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권PD 말대로 공영방송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제가 아까 헬스하자는 말이 뭐냐면 방송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1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심의위원회. 다중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권한을 줘서 6개월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이게 잘못되면 주파수를 당장 끊어버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저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이게 지금 KBS, MBC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지. 저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 지배구조 그대로 놔두고 무슨 개혁을 해? 그럼 노조가, A라는 노조가 굉장히 전투적일 때는 정상으로 돌아가. 또 어용이 되면 개판돼. 이렇게 되거든, 노조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까 권PD가 제안한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종편은 아예 대놓고 하라는 거예요, 씨발. 진짜요. 네. 난 자유한국당 편. 그래, 대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용병 숙이지 말고. 우리처럼 네. 우리처럼 대놓고 얘기하고 하자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같은 방송이 그런 방송 아니야. 네. 모델 보여주고 있잖아. 네. 근데 나는 이렇게 봤어요. 뭐 그 관련한 어떤 분과 이야기 좀 하다가 광우병 촛불 때 있잖아요. 예. 그때는 사실은 지상파 힘이었어요.
KBS, MBC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한껏 자유를 누렸어. 언론 자유를. 그 흐름 끝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국민들 개무시하고 어떤 협상을 만들어내는 거에 분노해서 막 날이면 날마다 그걸 때려대니까 사람들이 100만 명 이렇게 막 광장에 쏟아져 나왔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언론 장악을 해야겠다고 이명박이 굳게 다짐을 하고 그 이후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그 세력들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장악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한국적 특성도 있고 세계적 흐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믿지를 않게 된 역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SNS라든지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MBC, KBS가 정상화되더라도 광우병 그때보다 영향력은 저는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봐요. 그 뻔한 사람들이 방송하고 뉴스하면 이제 보겠냐고요. 평생 생활 습관이 있는데. 못 그러니까 본다. 지금 권 PD가 말한 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KBS 9시 누가 시청률이 얼마나 될까요? 관심이 없어서. 16%밖에 안 돼요. KBS 가장 많이 높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도 아직도 높네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틀어놓은 그냥 거죠. 틀어놓는 그냥 틀어놓는 채널. 거. 그다음에 네. KBS 뉴스광장 2부가 7.9%인데요. 6시 내 고향보다 더 적게 봐요. 그 MBC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 반성해야 돼요. 아니 6시 내 고향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거 아주 즐겨 보시는 분이거든요. 꼭 틀어놓으세요 그거를. 근데 이게 제가 방송을 요즘에 설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채널은 사실 보도를 하는 거 그게 상품성이에요. 상업성이라고. 그 상업성이 사라진 방송은 아무리 공영 개념을 들이대도 회생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보도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람들은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일종의 JTBC 뉴스룸 같은 그런 이미지가 바로 상품성이고 상업성이라고. 상업성 일어나는 방송에다가 우리가 뭘 기대를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MBC나 KBS는 싸워서 이겨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지 않은 분위기는 딱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살려놔도 뭐 그렇게 안 볼 것 같은데 이렇게 절박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게 이후에 어찌됐건 MBC의 김장겸 이하, 김재철 이하 그 모든 말단의 구성원들이 사실 다 반성해야 될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가버리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MBC에게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현재 하루에 한 번도 그 채널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나쁜 방송은 누가 그랬잖아. 예전에는 무한도전 보려고 MBC를 봤는데 그게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MBC가 그걸 보기 싫어서 무한도전도 안 본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섬세한 언론이라 저도 그 생각이 내가 MBC를 정상화시키려면 노력하지 않고 그냥 팟캐스트 홍보하는 게 훨씬 빨라요. 야 MBC 보지 말고 TV 끄고 팟캐스트 보고 유튜브 봐라. 이게 더 빠르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기대감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MBC를 제가 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강조항쟁 때도 불났잖아요. 맨날 언론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취소해야 된다. 아픈 만큼 성숙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새로운 논의해보자. 다음에 탄생해야 될 M뷰신, 김비서, 스브스. 아니, MBC를 없애고 팟캐스트한테 활당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MBC 여의도도 놀고 있어요. 거기 지금 이사 가가지고. 거기에 사무실 하나 내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곰팡이를 먹고 방송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쨌건 재미는 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권 바뀌니까 신난다 그냥. 무슨 이야기라도 신나요. 아, 저는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국민들이 100일 지나서 저 지지율 몰아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는 안 돌아갈 보수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에 부활을 시켜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고 갑시다. 우리가 신비님의 끝없는 그 패배주의 방송하는 한 3년 정도는 안 될 거야. 우리 국민들이 막 계속 그러잖아요. 초창기 욕 존나 먹었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승리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다. 믿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거잖아요. 당시 막 그게 시민사회에서 모이자 해갖고 서울광장에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4만 이랬다고요. 민중총궐기 때 우리가 막 뻥튀겨서 10만 모였어요. 근데 한번 불이 붙어서 우리가 승리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 여세를 몰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돼. 본능적으로 비판 강박증에 빠지신 분들이 또 문재인 뭐 잘다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보다는 일단 믿고 밀어주자. 지금 100일밖에 안 지났다면서요. 아,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못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사악함이 문재인 정부를 능가하거든요. 사악함은 솔직히.
어떻게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여론을 확대시켜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자유한국당한테 우리가 경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다음에 촛불이 붙으면 자유한국당 불질른다. 분명히 명심해라. 다음에는 촛불을 킬 경우에는 대상이 너희다. 그 너희라는 걸 명심해라. 헛소리 그만해라. 국민들한테 상처 그만 줘라. 니네 입만 벌리면 상처가 돼서 미칠 것 같잖아요. 맞아요. 막 입에서 막 썩은 내가 나는데 그거를 왜 국민들한테 정치인이 상처를 주냐고요. 제발 좀 주지 마라. 만약에 상처 계속 주면 또 촛불 킨다 니네들. 이제는 다 니네들 털 다 태워버리겠다 내가.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 이건 이제 선동 개념으로서 이야기고 나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심스러운 이유를 알겠어요. 시스템 강조하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을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지지해 줄 거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지지가 없어지더라도 다시 뒤집을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쪽은 맞고 이쪽은 틀리고 저쪽은 용기가 없고 이쪽은 용기가 있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노무현 정부는 4발 3발 앞서갔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딱 반발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가려면 여론 만들어 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조금 더디더라도 국민적 의식 수준과 함께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실패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 더가 있어요. 우리가 촛불 한참 났을 때 차벽 넘잖아. 그 논쟁이 그거예요. 폭력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부지 말고 국민들도 그 촛불혁명에 단순한 사고 한 건도 안 날 정도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혁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피를 부르는 개혁은 못 합니다. 맞아요. 그때 만약에 넘어서 폭력을 했더라면 계엄령 말 그대로 했겠잖아요. 이 새끼들 하는 짓 보니까. 알겠습니다. 고영주가 정군대가 친구라고요? 절친이에요? 둘이서 은밀히 만난 거 보니까 절친인 것 같기는 해요.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와. 더불어 이 동문이라고 하는 정호택과 단둘이 만나서 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가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정우택이 고영주한테 야 MBC 파업하고 뭐 이렇게 다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혹시 정권에 직접 압력 들어온 거 있어? 그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문제 삼겠다고. 그러니까 고영주가 아니 뭐 직접 들어온 건 아니고 뭐 이런저런 분위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둘이서 비밀리에 만나서 이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공개된 거고. 네. 고영주가 정호택한테 그랬을 거예요. 내년에 공천 하나 주지. 아마 그런 얘기 했겠죠. 제가 폼나게 예. 나갈게. 씨발 막 예. 공산주의라고 쳐 바르고 네. 노조 막 음해하고 나갈 테니까 하나 주라. 이렇게 협상했겠죠. 그러니까 고영주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는 문재인 대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장에 나와서 문재인 공산주의자 맞아 이렇게 근거를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변호인에 나왔던 그 당시 부임 사건 뭐 변호사냐, 뭐 재심 변호사냐 뭐 이런 자잘한 논란 다 빼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죠.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보수에 가까운 분이에요. 예, 보수입니다. 건강한 예. 보수에 가까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가의 보도처럼 맞는 칼처럼 진보 쪽 이야기를 하면 다 공산주의자처럼 몰아버리는. 만약에 분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였으면요. 이미 자유한국당은 사살됐어요. 다 죽었죠. 예, 이미 사살됐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고영주가 얘기한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 아니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해산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좀 웃기는 짬뽕인데 말을 섞어서 지금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거 공산주의자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 증거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야. 국정원 해체 주장했다는 거고요. 통진당 한 청년 전교조 등을 비호했다고 하는 거고요.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 결재 왜 그때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뭐 문재인이 막았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니었고요. 네. 북한의 주적 표기를 반대하고 집권 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북한 핵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대북 제재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의 주장을 했고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하고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체결 반대 등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 틀린 것도 많아요. 천안함 침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천안함 폭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틀린 말들 많아요. 여기 보면은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절차상의 여러 가지 저는 보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절차를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에 이제 임시 배치 북한이 이제 미사일 뭐 관련한 지금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나는 이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확신범 그게 아니에요. 고용주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써먹어 왔던 국정원 애들이나 댓글로 달면서 해왔던 그 프레임을 불손한 집단들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 재판부가 작년 9월 달에는 고용주가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3천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게 이제 항소심이거든요. 나는 그거 승복 못해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승복 못하면 실형받으면 우리가 되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믿는 유일한 곳이 지금 문화방송이 돼버렸다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한 말처럼 인명권과 인면권의 그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정윤주 사장처럼 정윤주 사장이 인명권인데 인면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인명권을 가진 사람이 인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쫓아낸 거거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정권이 어디까지 선을 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공정성 차원에서 사법부하고 언론 이 두 분야는 그 뭐랄까요 정권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MBC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인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건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고용주 같은 방송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그냥 정권이 아파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그 자리에 딱 꽂혔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있는 어쩌면 제4부라고 불리는 공영방송들을 좌지우지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선거 때는 국정원 댓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문재인 후보를 훼손하려고 나쁜 이미지 주려고 공적인 자리에서 강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댓글 단 거랑 똑같아. 그래서 문재인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했던 선거운동이에요, 사실은. 그럼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 11월에 지금 공영방송 재허가 심의를 하잖아요. 이때 전에 MBC만큼 반드시 허가 취소해야 된다. 을 법정에서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근거로 봤을 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틀림없어. 내가 무슨 죄야? 이거거든요. 굉장히 그 섬세하게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게 해군기지 반대했냐 안 했냐 북침이냐 침묵이냐 이렇게 사실관계 팩트에 들어가면 고용주 프레임에 말리는 거죠. 이건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군기지 반대하면 공산주의인가 보구나. 천안함 침묵한 공산주의.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네. 고용주가 그래도 그 공부 잘한 놈이었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몰라서 이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권PD가 정확히 지적했는데 법정에서 고용주에 대한 잘못을 물음했을 때 자기가 자기 양심상 봐도 족같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네 아니요 말하기도 존나 쪽팔린 거야. 본인이 봐도.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헛소리를 하면 자기의 잘못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공산주의자 이 키워드를 기자들이 뽑아버린다고.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고도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자기가 나 이거 잘못 예를 들면 내가 박근혜 정부하고 해서 언론을 탄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언론이 탄압했는지 안 했는지의 진실 여부를 기자들이 기사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가지고 현직 대통령 공산주의 맞다 그러면 일제히 고용주가 잘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회자되지 않고 문재인이 공산주의 맞다 이것만 키워드로 뽑아버리면 클릭 수가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이비 언론 출신들이 저지르는 언론 플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정확히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언론 개혁의 문제랑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법정에서 유죄 받거나 기소만 돼도 박문진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그럼요. 고용주가
근데 지금 MBC, KBS 공영방송 개혁에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물밑에서 매개체는 문재인 공산주의자 이거지만 그렇죠. 사실 여기서 지금 헤게모니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알 것인지 말 것인지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좀 비열하다고 느끼는 거는요. 고영주가 한 말이나 국정원 심리전단이 한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알고 거죠.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 자기가 방송을 잘못 운영해서 쫓겨나거나 그에 대한 질책을 받아서 쫓겨난 게 아니라 문재인이 공산주의라고 자기를 쫓아냈다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그 여론몰이를 통해서 재기를 노리려고 하는 고도의 술책인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먹히지는 않는데 끝까지 반항해보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이걸 누가 믿어요, 이거를. 아, 왜 전통적인 공산주의자 원조 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되면 또 전통적인 공산주의자 노무현 대통령 되면 우리가 적화통일. 공산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도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이야기하는 건 더 웃기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고영주가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당시 대표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전력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것도 공안검사. 간첩 만드는. 변호인의 악역. 간첩 만드는 공안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공안검사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간첩 조작 사건에 관련이 됐을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이런 발언 자체가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말